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또 만나서 새학기 우리 아이들 어떻게 지도하고 또 함께 할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 보내고 계신지 새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네,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를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제 얘기는 잘 들리시죠,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네, 김영희님, 기린그린님, 감사합니다. 새학기에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준비할 것도 많고, 또 신경 써줄 것도 많고, 또 이 아이가 또 학교에 가서 잘 적응할지, 이제 부모로서는 또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 많거든요. 네. 근데 또 이번 주에 또 특히 날씨가 좀 꽃샘추위가 또 이렇게 생각보다 겨울 눈까지 이렇게 들고 오다 보니 아이들도 좀 학교 가는 길이 춥고 또 부모님들은 또 더 걱정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증문즉호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린기린님도 날씨가 추워져서 좀 웅크러들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웅크러든 안에서 작은 기쁨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것도 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기쁨 한 가지요. 네. 여러분의 작은 기쁨은 어떤 건가요? 네네. 네. 3월에 눈을 보는 기쁨이라고 써주셨는데요. 우리 김소영님은. 네. 그렇죠.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필 거를 예상했는데 눈이 오니까 좀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도요. 네. 네. 그리고 다리를 다쳤는데도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아이를 보니까 기특하고 기뻤다. 이렇게 또 써주셨는데요. 우리가 당연히 학교를 간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도 사실은 학교를 갈 때마다 또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리까지 다쳤으니까 좀 힘들었을 것 같네요. 네. 네. 우리 김양희님은 붕어빵이 아직 맛있어서 먹을만 해서 좋았다라고 써주셨는데 정말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그대로 전해주신 것 같아서 갑자기 붕어빵이 막 떠오릅니다. 네, 감사해요. 이렇게 여러분하고 한 주를 또 이렇게 작은 기쁨들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런 코칭 질문들, 이런 것들이 코칭 질문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처음 만나서. 자, 그러면 한 주 이렇게 시작되면서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여러분이 좀 궁금한 거, 또 새학기 아이가 적응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게 정말 궁금하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또 채팅창에 올려주시겠어요? 네, 저한테도 어떤 게 기뻤냐고 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는 주말에 일요일 날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바닷가에 갔었어요. 그래서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파도멍을 잠깐 카페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일상의 어떤 평온함? 네.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도 너무 또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옆에서 이제 함께 공부하는 분들의 그 기쁨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사실 제가 얘기하면 아마 하루 종일 얘기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 또한 그냥 매일매일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누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 천은이
부처님께서는 냉이의 향기를 느끼는 된장찌개와 나물이 맛있었다라고 했는데 아직 냉이는 못 느껴봐서 예전에 느꼈던 냉이가 막 떠오릅니다. 네, 정말 매 순간 우리 옆을 지나가는 기쁨들은 내가 포착하면 누리는 것이고 포착하지 않으면 존재하는 그 자체도 내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의식이 깨어나는 첫 번째 단계가 정서예요. 정서. 정서가 깨어나면 매 순간 과거나 미래로 가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나를 찰칵 포착을 잘하게 됩니다. 포착을 잘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게 돼요. 이해하려고 들여다보게 되고 관찰하게 되고 그걸 나를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포착을 잘하게 되면 이해를 잘하게 되고 이해를 잘하게 되면 나를 사랑하고 수용하기가 좀 쉬워지겠죠. 요게 되면 표현하는 방법도 바뀌고 또 내가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는 방식인지 체크하고 조율하고 조절하게 되죠. 자, 요게 되면은 우리가 의식이 깨어난 첫 번째 단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지만 우리가 기쁨을 알아차리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네요. 네. 네. 우리 권쌤께서는 추위 때문에 더 증폭되는 봄의 기운이 함께하는 3월이었다. 또 겨울도 봄도 분명해서 기뻤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고요. 네. 포착하면 누리는 것이고 포착하지 못하면 사라지고 내 세상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포착하면 생명의 에너지를 뿜뿜하면서 살 수 있어요. 모든 세상은 나로부터 창조되잖아요. 내가 느끼고 알아차리고 또 그것을 누리고 그럼 일단 내가 마치 햇살을 쬐듯이 따뜻하고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는 우리가 포착할 기쁨들이 사실 널려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메이징한 이벤트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소중한 사람들 눈빛을 보고 다정한 목소리를 전하고 듣고 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또 좋은 소식들 이런 많은 것들이 기쁨이 되잖아요. 그거를 좀 포착하고 느끼고 누리고 우리도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네. 우리 마음팀님께서는 새 친구 2명을 사귀었는데 그 친구들 2명끼리 친해져서 자기는 소외감을 느낀다고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어떻게 내가 얘기해줘야 될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이 아이가 새 친구 2명이라는 설레임 안에서 매일매일 학교를 가다가 그 2명이 더 친해지니까 나는 혹시 저 친구들 사이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엄마한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사실 3월에는 아이들이 친구 한 명을 내 짝을 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것이 아이가 안정되게 학교 생활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3월에는 사실 공부보다는 좀 더 그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을 좀 챙겨주셔야 돼요. 근데 더구나 이제 이렇게 친구가 그 2명이 더 친하다고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때 어떤 마음인지 그 소외감을 느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짐작은 하지만 그 아이의 언어로 진술하도록 그 아이가 그것을 엄마한테 있는 그대로 말하도록 장을 좀 펼쳐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때 마음이 어땠어?
그때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볼래? 또 아이가 표현을 잘 못하고 잘 몰라. 아니면 그냥 그래. 이렇게 그 모호하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그냥 이렇게 종이 한 장 가지고 와서 마음 한번 그려볼래? 또 마음을 한번 뭐 표현해 볼래? 꾸기든지 뭘 찢던지 아니면 구멍이 난 마음으로 표현해도 좋아. 라고 하면서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아이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부모가 직접 아이를 계속 교실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아이가 느끼는 그대로를 공감을 해주는, 한마디로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게 그 아이 안에 2차적인 어려움을 만들지 않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속상했어. 그러면 그 속상한 마음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거니? 빨간색이에요. 그 빨간색은 어떤 면에서 빨간색으로 느꼈어? 막 마음이 막 답답하고 막힌 것 같았어요. 매운 거 먹을 때 여기가 되게 답답하고 막힌 것 같은 느낌하고 비슷했어요. 그랬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기를 바래? 저하고도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자, 원트를 물어봐야 되겠죠? 너가 바라는 게 뭐야? 또 그 속상한 화난 마음 뒤에 어떤 기대가 있었어? 물어보면 저도 그 중에 한 아이한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한테 관심 받고 싶었어요. 그 아이랑 잘 지내고 싶었어요. 이렇게 그 마음 뒤에 있는 숨겨진 욕구들, 그 기대에 너가 했던 기대를 물어봐 주시는 거죠. 그랬구나. 그게 잘 안 될까 봐 걱정되는구나. 자, 이렇게 반영, 그 아이가 말하지 않는 것도 엄마가 포착해서 이렇게 물어봐 주면 아이가 맞아요, 엄마. 그게 좀 걱정돼요. 이렇게 또 안 보이는 걸 밖으로 끄집어내서 드러내주고. 그럴 수 있겠다. 엄마도 사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 우리 딸이 이야기하는 거 이해가 돼라고 또 공감해 주시면 더 좋겠죠. 자, 그런 다음에 또 한 발 더 나아가면 그때 어떤 말 하고 싶어? 또 그때 어떤 말 듣고 싶어?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나한테 어떤 말 해주고 싶어?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드러내주면 아이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그때 그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감정, 욕구, 또 그 아이가 원하는 거, 그런 것들을 아주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고 나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어떤 힘이 생길까요? 아, 내가 이랬구나. 이걸 원하는구나. 자, 요 힘을 바탕으로 공감을 해주면 마음에 힘이 생기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이해되고 또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그 부분이 마음에 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다면 이제 뭐라고 물어보면 좋을까요? 너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 친구랑 잘 지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 물어보셔야 돼요. 쪽지라도 쓰고 싶어요. 뭐 아니면 다가가서 나도 잘 지내고 싶어. 아니면 뭘 해도 좋겠죠? 친구를 뭐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자,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 아이가 선택하도록 머리를 같이 맞대보는 거죠. 부모님도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또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는요, 생각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겁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내가 근데 엄마 용기가 안 나 라고 하면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 볼래? 그 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또 아이한테 마음의 힘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아이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다양하고 깊게 코칭 질문으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굉장한 스스로의 자율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문제로 시작해서 뭐로 끝날까요? 존재 대 존재 만남으로 많은 것들을 엄마와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우리 마음팀 님이 그때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소외감을 느낀다는데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느냐라고 해주신 그 질문에 네, 마음을 그려볼래? 정의로 표현해볼래? 문제 해결 쪽이 아니에요. 네. 우리 마음팀님께서 이렇게 잘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 우리 안에 자동으로 올라오는 그 문제 해결 모드를 스톱. 네, 그거부터 스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주도를 해야 돼요? 부모님이. 네. 대부분의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상대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예를 들면 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냐, 어떤 기대가 거기서 좌절이 됐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물어보고 그럴 수 있다고 공감해주고 어떤 거 하고 싶냐, 어떤 거 해보면 좋겠냐, 내가 할 수 있는 용기를 낸다면 어떤 걸 좀 시도해 보겠는지 그거 자체가 그의 스스로의 힘을 내게 하는, 그래서 마음의 축을 세우고 두 번째는 선택하게 하는 아주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공감과 선택을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예지 엄마님께서 아이가 내성적이어서 항상 학기 초가 걱정이다. 지금 아이 말로는 친해질 친구를 탐색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자꾸 친구 사귀었어? 라고 이야기를 묻는 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려주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예지 엄마님께서 아이가 친구를 잘 사귀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네. 또 내성적인 아이는 학기 초가 또 이렇게 걱정되시기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학기 초에 친구가 이렇게 있어야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니 그 부분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좀 느껴집니다. 지금 기다려주는 게 나은지 또 아이의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 내향적인 아이들은 먼저 다가가는 것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벌써 주저주저 하는 사이에 친구들은 막 다가가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이 아이 마음은 그걸 바라볼 때 불안감이 올라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공감, 선택. 먼저 공감을 충분히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 오늘 친구 사귀었어? 라는 건 뭐죠? 공감이 아니라 평가죠. 평가. 네, 아니요 라고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면 아이는 더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것보다는 요즘 마음이 어때? 오늘 마음이 좀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시고 아직 친구를 못 사귀어서 마음이 불편해요 라는 말이 나오면 그 불편한 마음을 한번 이 색깔로 아니면 종이로 표현해 볼래? 엄마 같아도 좀 불편한 마음이 들겠다라고 공감해 주시면서 표현을 먼저 시키는 거죠. 네, 충분히 불편하다, 속상하다, 또 불안하다 이런 말을 아이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그러면 불편한 마음 뒤에, 속상한 마음 뒤에 어떤 기대가 있는지, 친구를 몇 명을 사귀고 싶은지, 또 친구랑 사귄다면 뭘 하고 싶은지, 어떤 놀이를 해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내가 속마음 안에 있는 기대, 욕구들. 그리고 친구랑 그렇게 사귀면서 또 아이는 존중받고 사랑받고 이해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거를 스스로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들을, 기대를 충분히 들은 후에 네가 여기에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한다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요. 또 너가 용기를 지금보다 10배를 낸다면, 이렇게 가정 질문을 좀 던져보는 거예요. 용기를 10배 낸다면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 네 마음에 드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어본다든지, 또 그 친구가 놀이하고 있는 데 가서 같이 놀자고 제안을 한다든지,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내겠죠. 이런 어떤 가정 질문들, 그 다음에 이 내향적인 아이가 지금까지 성공했던 방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어떻게 친구를 사귀었는지, 이런 성공 경험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공 경험 안에서 너가 알아차린 어떤 강점, 너의 강점이 뭐냐? 그러면 저는 한번 사귀면 친절하게 대해줘요. 뭐 뭔가 나오겠죠? 그래서 인간의 에너지는 나의 강점을 바라보게 하면 에너지가 확 올라가요. 에너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코르티졸, 아드레날린, 이런 그 호르몬에서 옥시토신, 세로토닌이 흐르는 몸으로 바뀌게 돼요. 몸이 순간 바뀌어요. 바뀌면서 생각 자체가 많은 그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게 되고 또 용기를 내기도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하고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나눠보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엄마가 만약에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한테 마음을 열지를 못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서로 연결해서 공명하고 있어요. 미국의 하트메스 연구소에서 한 공간에 있는 엄마와 딸, 엄마와 아들에게 이렇게 아무런 연결 장치가 없이 그냥 생활하고 있는데, 저쪽 방에 있는 엄마가 갑자기 놀라고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이 아이는 엄마를 보지 못했고 뭔가 소리를 들은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랑 똑같이 가슴에 그 심장 박동이 철렁 내려앉을 때 그 불규칙하게 뛰는 거를 그대로 똑같이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굉장한 영적 존재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결된 존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보이는 몸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마음과 영혼이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그것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불안한 마음을 가진 상태로 아이에게 뭔가 질문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아이는 이 엄마의 불안한 심장 박동과 호흡을, 또 코르티졸, 아드레날린의 호르몬을 그대로 느낍니다. 아이가 의식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아이도 못 느끼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또 아이의 몸 안에 똑같은 것이 전이가 됩니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아이를 양육할 때 가장 핵심이 부모인 내 마음을 좀 평온하게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지 엄마님께서 아이는 사실 친구를 조금 늦게 사귀어도 결국 사귀어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시고, 아이가 조금 내향적이니까 지금 사귈 준비를 하고 또 아이도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는 거를 좀 믿고
기다려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마음, 감정은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아이가 할 수 있는 선택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 정도요. 그리고 친구 사귀었니? 라는 질문은 평가의 질문이니까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따뜻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친구를 못 사귀어서 엄마가 걱정하고 있어. 그럼 아이의 불안도가 되게 높아져요. 오히려 엄마가 또 거기 가세를 하는 거니까 엄마 마음을 먼저 좀 평온하게 이렇게 산책도 하고 이렇게 계시면서 아이에 대한 믿음을 좀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주현님께서 부모는 문제 해결자가 아닌 공감과 선택을 도와주는 함께하는 존재다. 네, 너무 중요한 이야기 또 정리해 주셨네요. 그리고 해결하려는 접근으로 가지 말고 아이의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부모는 어떻게 해요? 공감과 선택의 지지자죠. 네, 그걸 존재 대 존재 만남, 다른 말로 참 만남이라고 해요. 진짜 나를 만나주는 부모가 되는 거죠. 근데 아이한테 좋은 것만, 성공하는 것만 요청하게 되면 아이는 참 만남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어른이 돼요. 참 만남은 어떤 걸까요?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공감받을 수 있고 또 그 공감을 바탕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부모랑 나눠 본 그 경험이 바로 어른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의 참 만남의 관계를 만들게 돼요. 존재 대 존재 만남,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할 때도 내가 혼자서 나를 공감해주고 또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내가 나한테 물어봐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바로 이거예요.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더 나은 음식, 또 좋은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자기를 어떻게 공감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기 인생의 더 나은 방향으로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그것을 부모랑 함께 경험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소중하다.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배정님께서 어젯밤에 일이 너무 갑자기 많이 생겨서 여쭤보고 싶은데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요. 네, 그 프랜차이즈 학원을 하는데 지역 가맹점에서 제 학원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같은 가맹을 내주셨다는 걸 어제 알았다. 네, 제 시장을 가겠다는 건데 그 근처에 제가 있다는 걸 몰랐다고 하네요. 저는 지금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요. 이런 것도 코칭이 되나요?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네, 아니요. 배정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 가맹점에서 도보 15분에 또 그러한 학원을 내주셨고 그리고 그 근처에 우리 배정민님 학원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얼마나 당황하고 또 화도 나고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전해주신 것이 뭐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이거를 안으로 누르고 감추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 해결이 아니라 공감과 선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 배정민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당황스럽고 화가 난다고 해주셨잖아요. 그 당황스러운 마음, 화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뭐 종이로 이렇게 옆에 종이가 있다면 그 종이를 이렇게 찢어도 좋고 이렇게 꾸겨도 좋고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황스러운 마음 뒤에는 내가 이 지역에 학원을 프랜차이즈로 먼저 이렇게 계약을 맺고 학원을 냈다는 그것이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이 지역은 내가 학원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요. 그런데 그것이 침해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당황스럽고 화가 나지 않으셨을까? 네, 제가 이제 이렇게 공감을 하고 어떠세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옆에 계시다면. 그러면 배정민님은 거기 답을 해주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나눠주셔야 돼요. 나눠야 돼요. 이거는 좀 저는 코칭을 좀 받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충분히 그 마음 뒤에 좌절된 게 뭔지, 왜 화가 나는지 다 표현하시고 나면 어떻게 되죠? 마치 불이 난 마음에 화기. 자,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 난 마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온 천지를 다 태우잖아요. 그거를 들여다봐주고 표현하게 해주고 또 어떤 마음인지 있는 그대로 언어로, 말로, 그림으로, 이미지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기가 빠져요. 일단은 화기. 자, 화기가 빠지면 어떻게 되죠? 일단 불이 진화가 되니까.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죠? 재건을 해야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거를 이제 편도체 납치, 편도체라는 감정의 그 뇌에서 빠져나와서 전두엽, 내가 어떻게 할지를 지혜롭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좀 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 본사의 가맹점의 그런 권한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본사에 이야기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전부 다 적어본 후에 그것들을 정리를 해서 선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 배정민님 제가 이렇게 해드린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됐나요? 네. 그럼요. 코칭이 당연히 되죠. 당연히 우리 지금 배정민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중요한 코칭 주제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해결할 수 있는 또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공감 충분히 한 후에 선택,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선택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 그렇게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정말 용기를 내서 이런 또 중요한 순간에 여기에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아이가 친구를 사귀듯이 또 학기 초에 적응을 잘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될 때 어려움을 겪듯이 인생에서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을 맞이합니다. 사실 그럴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야지라는 쪽으로 먼저 가게 되면 사실은 더 어려움을 겪게 돼요. 오늘은 정말 여러분하고 제가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문제 해결 모드로 가지 않고 존재 모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충분히 공감하고 공감받고 자기 공감, 타인 공감 이것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그 다음에 편도체가 안정화된 후에 선택,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그때 선택할 때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또 용기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진정 내 안에 예스인 거를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 용기가 필요하고요. 또 내가 진정 원하는 거. 그리고 상대에게 요청하고 싶은 거. 내 내면에 일치되게 요청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아차리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나 어른이나 동일합니다. 네. 우리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 또 예기치 않는 실패나 또 예기치 않는 어떤 사건 사고들을 직면하게 돼요. 그때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방식은. 네. 우리 배정민님이 그 일이 잘 이렇게 배정민님의 공감과 선택으로 잘 해결될 거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네. 진정한 해결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우리 김재웅님께서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배정민님을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이실 겁니다.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이렇게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셨을 텐데,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나눠주신 것 자체가 저는 우리 배정민님 안에 용기가 있다. 그리고 우리 배정민님은 사람을 믿고 또 이렇게 신뢰하는 분이다. 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나눠주신 거잖아요. 이미 용기 있는 분이다. 신뢰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또 지금까지 또 잘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일을 잘 해나가고 싶은 그 진심이 느껴집니다. 네, 우리 배정민님 잘 되실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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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우리 고민이 되는 부분을 누군가가 나눠주면 그 부분이 또 우리에게 또 배움이 되고 서로에게 나아갈 방향을 선물해주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또 노현우님께서 1학년 때 한글을 다 못대고 초등에 입학한 아들이 그해 4월에 국어 시간에 받침 글자를 공부할 때 집에 와서 너무 창피하고 자기만 모르고 자기만 한글을 몰라서 빵점이라고 엉엉엉엉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다. 네. 그래서 학습지라도 시켜야 했나 하며 엄마인 제가 스스로 불안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5월 말에 엄마 나 이제 다 알아. 엄마 나 학교에서 열심히 했어 라고 할 때 대견했다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왜 제 마음이 막 너무 안심이 되고 그 정말 엉엉엉 울던 아이가 엄마 나 다 알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이는 얼마나 여러분 글을 잘 모른다는 거는 세상에 다 깜깜할 거로 느껴지거든요. 아이가 그걸 못 알아차리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아이 마음이 깜깜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알았다고 5월에 한 달 만에 이렇게 엄마한테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아이가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또 그리고 그 상황에서 또 이렇게 그걸 해낸 기쁨을 엄마한테 또 이렇게 전해주신 거라고 느껴지는데요. 아마 노현우님께서 그때 불안함이 있었지만 아이를 아마 좀 더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또 예측을 해봅니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교직에 있을 때 보니까 그 한글을 거의 떼고 오는 아이들이 한 90%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글을 모르고 오는 이제 아이들이 한 10% 정도, 20%를 넘지 않아요. 대부분. 그런데 네, 한글을 못 떼고 오는 아이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 4월에 불안한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곧 그 아이가 자기 힘으로 한글을 다 깨우칩니다. 왜냐, 왜 그러냐라고 하면 교육과정 자체가 한글을 한 단계 한 단계 모르는 아이를 중심으로 출발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아이가 그것을 그 불안한 그 3, 4월 또는 잠깐을 함께 공감하면 사실은 훌쩍 스스로의 힘으로 뛰어넘는 기쁨들을 함께 누릴 수 있을 만큼 아주 순차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부모님들은 한글을 다 떼고 심지어 일기장까지 다 쓰는 아이로 이제 준비를 시켜서 보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자, 이제 거기까지 갈 동안 아이가 어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거기까지 갔다면 그 아이는 공부 동력을 내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 초기 기억 안에 공부는 어렵다, 힘들다. 네. 그리고 공부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누구의 힘으로 엄마가 원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그 강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마다 기질과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아이한테는 아이가 재밌어하고 일단 기준은 뭘까요? 아이가 즐거워하느냐예요. 아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 한국 공부를 시키는 거를 저는 뭐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이가 힘겨워하고
또 어려워하고 그런 아이를 엄마가 엄마한테 받는 압박은 아이한테는 상상도 못할 큰 압박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나의 목숨을 좌우하는 존재거든요. 나를 너무나 사랑해주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 존재가 나를 한마디만 싫은 소리 해도 너 왜 이것도 못하냐라고 싫은 소리만 해도 그 데미지가 아이한테는 너무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그 아이하고 뭔가 갈등을 하면서 공부를 주고받는 체험은 앞으로 나아갈 학습의 동기를 내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또 우리 노현우님께서 지금 3학년인데 학교에서 게시판, 예의 이런 단어 시험을 봤는데 자기만 또 빵점이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받아쓰기 책 사달라고 해서 바로 사줬다. 저는 지금 아이가 어머니가 되게 여유가 있으신 분이세요. 일단 3학년이면 이제 어려운 게시판 이런 거 풀리기 쉽죠. 네. 그런데 어머니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이의 정서를 되게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아닐까. 네. 아이가 받아쓰기 책을 사달라. 얼마나 예뻐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또 공감해주고 또 어떤 거 좀 선택하면 좋을지 네가 여기서 미래를 미리 가보는 거예요. 도달 그림이라고 하거든요. 아이를 열심히 하게 할 때 스스로 자발성을 가지고 하게 할 때 도달 그림. 네가 어디까지 가보고 싶어? 그러면 100점을 맞고 싶어요. 그러면 100점을 맞는 그 상황을 너가 갈 때까지 어느 정도 걸릴까? 열심히 한다면. 2달이요. 그러면 2달 후에 100점 맞은 순간으로 미리 가볼까? 그러면 어떤 장면이 떠올라? 하면서 같이 기뻐해주고 그런 나한테 어떤 축하의 말을 해줄래? 이런 것도 물어봐 주시고 미리 가보는 거예요. 아이가 원하는 장면을. 그런 후에 에너지가 확 올라가요. 내면의 에너지가. 그런 다음에 다시 그러면 지금 이 순간 현재의 모습을 좀 들여다봐라. 그러면 현재는 내가 이걸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미래로 가기 위해서 어떤 걸 좀 시도해보면 좋겠니? 라고 또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이 모두가 코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이 코칭 질문을 통해서 아이를 공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되게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부모는 평가의 말을 아이한테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아이가 공감과 선택의 길로 가지 못하고 거짓짜기, 엄마의 눈치를 보고 엄마의 욕구에 계속 맞추는 아이, 그런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잃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아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수많은 미래의 자발성들을 지금 엄마가 가로막고 있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 아이 내면에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또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엄청난 용기와 이런 부분들이 자랄 기회를 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한테 그런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자녀한테는 그러한 코칭의 질문들이나 그러한 공감과 선택의 기회들을 반드시 줘야 된다.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모들과 만나서 또 연습도 해보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또 우리 권쌤이 우리 노현우님의 이야기에 공감을 또 해주셨습니다. 아이의 그 기쁨을 어머니께서 선물해 주신 거다. 어머님이 다른 아이가 알지 못하고 지나간 자신에 대한 유능감과 기쁨을 선물해 주셨다. 너무 멋진 표현으로 이렇게 그 공감을 해주셨네요. 네, 그 마음 지키기 쉽지 않으셨는데, 네, 정말 우리가 이 또 어머니도 공감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그때 불안했는데 어떤 불안함이 있었는데 그 불안을 내가 토닥토닥하고 우리 아이한테는 그래도 아이 손을 잡아주고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도 들어주고 그렇게 했던 어머니 자신을 또 공감받아야 되죠. 네, 그런 부분들을 공감받으면 또 어머니도 더 나은 선택을 계속 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인생은 사실 두 갈래 길이거든요. 공감 못 받으면서 계속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삶. 한마디로
그 진짜 나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또 한 갈래 길은 공감을 나누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으로 나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차이는 우리 안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내 안에 감정이 올라오는 그 어떤 것들도, 불편한 감정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나누고 공감 받으라는 그 신호거든요. 그래서 불편함이 올라올 때는 사실 공감 받으세요라는 신호거든요. 누군가와 함께 나누세요라는 신호거든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나 짜증나 그러면 어때요? 나 공감해 주세요. 나 이 마음을 나눠주세요. 나눌게요.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 해석을 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왜 짜증나? 왜 그렇게 생각해? 이건 뭐죠? 평가의 말이잖아요. 그러면 공감의 기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다 차단되는 거거든요. 자, 김주원님께서는 저희 아이는 네, 우리 또 그리고 우리 네, 3555 기린그린님께서 또 공감해 주셨네요. 네, 또 김주원님께서 저희 아이는 한글과 수에 조금 빠른 아이였다. 작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학교 수업이 재미없다며 등교 거부를 꾸준히 해왔다. 2학년이 된 지금도 상황은 비슷하다. 공감도 해보고 회유도 하고 또 협박도 해보시고 네, 종용도 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 네, 학교에 신나게 등교하는 아이가 너무 부럽다. 제가 어떤 마음을 먹으면 편안해질까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와, 정말 우리 김주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한글과 수가 빠른 아이가 학교에 갔더니 학교는 어때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의 아이들이 다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아주 그 가나다부터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 입장은 어떨까요? 아우 시시해. 아우 재미없어. 이렇게 아이 마음 안에 올라오는 게 지극히 당연하죠. 아 재미없구나. 그렇게 이제 공감을 해줬는데 그래도 학교는 가야 돼. 근데 아이가 학교를 계속 가는 게 재미없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 아이가 기질적으로 뭔가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 그 아이가 창의성이 뛰어난 아이거나 또는 자기 주도적인 아이, 내가 뭔가 원하는 거를 주도하면서 배우고 싶은 아이, 또 몸으로 표현하면서 배우고 싶은 아이, 그런 뭔가 창의성, 자발성, 주도성 이런 것이 뛰어난 아이라면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마음이 올라오네요. 그걸 전부 누르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표현할 때도 참아야 되고 내가 관심 없는 주제들을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내가 그거를 주도할 수가 없고 뭐 여러 가지가 아이한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아이한테 이제 무조건 학교를 가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는 어떻게 공부하고 싶은지.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한글과 수가 알아서 빠른 상태로 학교를 오는 게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호기심이 없어지거든요. 호기심은 내적 동기의 아주 출발인데 일단 다 아는 거, 뻔한 거, 재미없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재미가 아이들한테는 생명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생명 에너지를 내고 활기 있게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에너지를 못 얻기 때문에 가기 싫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랑 아이가 학교를 가더라도 그런 마음을 충분히 엄마가 들어주고 어떻게 배우고 싶은지 그리고 그 어떻게 배우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을 나눠보고 그거를 책으로라도 뭐 독서로라도 뭔가 채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아니면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좀 찾아가서 이 아이가 좀 이런 마음이 있는데 발전적인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 공부 시간에도 이게 순서가 40분 수업 안에도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 손 들어볼래?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좀 손을 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든지 그랬을 때 선생님한테 너는 어쩜 이렇게 창의적이니? 라는 그 한마디만 들어도 이 아이는 아마 계속 학교를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선생님하고도 저는 좀 상담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 김주원님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저한테 온다면 저는 이 아이가 학교에 신나게 올 수 있도록 아마 발전적인 질문을 던질 겁니다. 이런 아이한테 필요한 질문들을. 왜냐하면 40분 수업 안 해도 이런 아이가 있으면 선생님도 수업이 굉장히 활기가 있어지거든요. 그냥 평범한 것들을 지금 공부를 하지만 발전적으로 아이디어 낼 수 있는 사람 어떤 거 내면 좋을까? 그러면 이 아이가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응용 문제 하나를 뭐 제시하고 이 아이가 그거를 좀 풀 수 있게끔 기회를 준다든지 뭔가 선생님으로도 이 아이도 이 교실에서 존중받고 유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그것들을 고민할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좀 솔직하게 혼자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공간을 다시 배치하면 되거든요. 선생님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도 사실은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이 교실에서 이 학습에 굉장한 에너지를 주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그래서 이 아이가 매 순간이 아니라 매 시간이 아니라 어떤 한순간에 그런 부분을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 또 그런 창의성이나 주도성이 발휘가 되면 아마 학교로 가고 싶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좀 우리 김주원님이 할 수 있는 선택지를 한번 좀 적어보고 또 그거 중에 용기 내서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의논하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분하고 또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지금 50분 정도 됐는데 여러분 또 질문이 있으신 거 학기 초에 되게 아이가 적응을 잘하는 이 일들은 우리한테 중요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학기 초에 여러분이 꼭 그 초점화 했으면 하는 부분만 말씀 하나 드려볼게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정서적인 안정감, 네, 정서적인 안정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정서적인 안정감을 교실에 3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30명의 아이들을 다 사랑하지만 때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 뭔가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 친구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 교실에 내 공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을 받는 날이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 부모가 안전지대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나눌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고 그래서 부모에게 돌아와서 다시 공감하고 공감받고 선택지를 들고 학교로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다? 정서적 지지대, 안정의 공간이 부모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평가를 많이 하는 부모 앞에는 아이가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 않을 거예요. 숙제 다 했어? 너 일기 썼니? 내일 가져갈 거 준비했니? 자, 이런 질문이 먼저 온다면 아이는 마음을 나누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 질문보다는 오늘 어땠어? 마음이 좀 어때? 오늘은 어떤 기쁨이 있었어?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 마음이 좀 어땠어? 이렇게 다정하게 물어보고 엄마는 네 마음이 궁금해. 날씨가 흐렸는지 맑았는지 또 어떤 색인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오늘 어떤 마음이었는지 엄마는 정말 궁금해. 이렇게 다정하고 따뜻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오늘 마음은 맑음이었어.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해 주면 그 맑음은 어떤 맑음일까?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좀 말해줄래? 이러면서 아이 마음 안으로 함께 들어가고 그러면 아이는 엄마랑 만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자기 있는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는 아이에게는 정서적 바다가 돼주는 거거든요. 안전하고 따뜻한 바다. 네, 그 안전하고 따뜻한 바다가 가정이어야 되고 부모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감 후에 교육을 할 것도 하고 경계선도 가르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가르치고 또 선택할 것도 가르치고 이렇게요. 공감의 바다 위에 공부의 배를 띄운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감의 바다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배는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가 공감받지 못하면 정서의 바다가 파도가 엄청나게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기 위해서 뭔가
나를 공감해 줄 만한 것들을 찾게 돼요. 게임 안으로 들어가면 엄청 공감받죠. 내가 주인공이 되고 게임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뭔가 유튜브 내가 마음껏 아무거나 누르는 대로 다 펼쳐지는 세상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거기서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공감받는다고 느낄 수 있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뭔가에 빠지게 돼요. 이 상태를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바다가 어떻게 돼요? 수없이 휘몰아치게 돼요. 정서의 바다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너지가 다 거기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로 가기 위해서는 바다가 잔잔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잔잔해지면 배가 알아서 어떻게 되죠?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뒤집히지 않고.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학기에는 특히 마음이 오늘 어땠니? 라는 질문을 좀 던져주시면서 아이의 바다를 좀 이렇게 함께 하는 부모님이 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공부 잘하기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바다에 독서력의 배를 좀 띄워주세요. 공부는 대부분이 독서력에서 온다고 볼 수 있어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 읽은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읽은 그 책들이 중고등학교 공부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그 모든 시험 문제가 문해력을 바탕으로 해요. 문해력. 수학 문제도 예전처럼 뭐 1 더하기 1은 2라는 어떤 숫자로 나오지가 않아요. 전부 문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문해력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아이가 아무리 많은 시간 책상에 앉아 있어도 이 효율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초공사 든든히 해야지 집이 안 무너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소신껏 아이의 독서에 대해서 부모님이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아이를 이렇게 함께 한다면 서점도 같이 가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아이는 공부의 토대를 단단하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정서의 바다에 공부의 배를 띄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정서의 바다는 공감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독서력이 공부의 배를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네. 그 모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터가 없으면 배가 어떻게 가요? 네. 빠르게 갈 수 있는 모터는 바로 독서력. 그래서 독서력은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독서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새학기에 또 엄마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나누고 또 그러한 독서력이 이 배를 가게 한다는 거를 또 그림을 그려서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고 설명도 좀 해주고 이렇게 아이에게 안내자가 되시기도 하는 그런 새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기질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기질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여러분 저희 연구소에도 제가 3월 27일 날 기질에 대한 그 설명회를 좀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기질별로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안내를 드릴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 좀 참여하셔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진단 자체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질이라는 건 50% 타고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50%의 기질을 또 가정에서 나머지 50%를 발현해낸다라고 해요. 그럼 기질을 알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 50%를 발현해내기가 아주 쉽겠죠. 근데 기질도 알고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의 방법들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아이랑 관계가 멀어지고 아이의 어려움을 모른 채로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기질 아는 거랑 엄마가 코칭을 할 수 있는 거, 코칭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랑 나눌 수 있는 거, 이 공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코칭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질을 알고 그 기질대로 엄마가 공감의 코칭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 정도가 좀 되면 아이에게 맞는 꼭 맞춤의 어떤
그 방향성으로 안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특히 기질별로 공부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 암기나 또 아니면 또 그 아이가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것들이 있고 이해해야 될 것이 있고 또 그 아이의 공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의 기질과 다 다르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알아차리셔서 좀 지름길로 또는 좀 더 아이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아마 부모님도 좀 덜 답답하고 아이도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부모님이 안내를 해주니까 유능감을 느끼면서 청소년기를 좀 보내지 않을까. 그래서 저 또한 이제 그 기질에 대해서 안내를 예전부터 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존재 공부를 좀 먼저 충분히 안내를 해드린 후에 존재 대 존재 만남이 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기질로 가게 되면 정말 최고의 부모가 될 수 있다라고 저도 확신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 한국 라이프 코칭 센터가 주로 존재에 대해서 좀 많이 안내를 드렸어요, 코칭으로.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기질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제가 그 이번 27일 날 그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으니 그때 만나서 또 자세한 것들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나눠주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걸 한번 채팅창에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눈 이야기 중에 요거는 내가 간직하고 기억하고 싶다 하는 거를 또 한 가지 정도 한 줄로 좀 써주신다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그 사이에 네. 네, 우리 노현우님께서 네, 선생님하고 대화한 거 또 전해주셨고 또 우리 김지연님께서 상담 주간에 네, 이거 정말 상담 주간에 용기 내서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 저 추천드리고요. 그 아이의 스토리를 뭔가 이렇게 좀 적어가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상담 끝난 것도 보실 수 있게 해요. 어떤 아이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텍스트로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적어가서 선생님한테 부탁드린다라고 하면 정성이 느껴지고 진심이 느껴지니까 선생님도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도 그거를 또 선생님도 어머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공감이 되니까 작은 편지 한 통 이렇게 들고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그리고 우리 마음팀님께서 아이가 부쩍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잘못할 때 좌절을 많이 한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도와주고 싶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타인의 시선을 좀 더 이렇게 크게 본다는 건 뭘까요? 얘는 자기 공감을 많이 주셔야 돼요. 그 경험을. 너는 지금 뭘 느끼니? 지금 어떤 감정이니? 그 감정이 여러분 당신이 옳다라는 그 책 기억나시죠? 감정은 다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정은 전부 불편한 감정도 편안한 감정도 이 아이를 살리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건 나를 돌보는 나를 자기 공감을 좀 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먼저 이 아이의 불편함을 느낄 때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불편한 감정 안으로 뛰어들어서 그 아이의 감정의 색깔도 물어보고 그 아이의 감정이 왜 그 색깔인지 또 그때 어떤 말 하고 싶은지 어떤 말 듣고 싶은지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면 나한테 어떤 말 해주고 싶은지 어떤 위로를 받고 싶은지 다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내 감정이 옳다. 내 감정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런 자기 이거를 셀프 오브 센스라고 하는데 자기감이라는 거예요. 진짜 나를 느껴요. 진짜 나는 불편할 때도 나고 편안할 때도 나거든요. 그걸 누구하고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랑. 그게 충분히 이루어지면 타인의 시선은 둘째 문제거든요. 나는 무엇을 원하지? 나는 무엇을 느끼지? 느끼는 걸 그대로 존중하면서 타인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선택을 고민해서 상대에게도 요청할 수 있거든요. 나는 이럴 때 이렇게 느꼈는데 나 좀 도와줄래? 또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다음에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랑 잘 지내는 법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출발은 뭐다? 자기 공감. 자기 공감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한다? 거울이 있어야 돼요. 거울. 거울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 거울을 보고 공감하는 거예요. 거울을 비춰가면서. 네.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그 자유롭게 하는 그 길은 자기 공감을 함께 해준다. 그때 어떤 감정이었는지. 그 출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한다? 선택하는 것들을 같이 아이디어를 같이 내보고 또 미리 시뮬레이션, 미리 연습도 해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또 우리 권쌤께서 이렇게 어머님들한테 또 사례, 답을 찾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응원 메시지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이슈든 공감이 먼저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싶다. 네, 공감의 바다에 공부의 울타리, 네, 배를 때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감의 바다는 아이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부모님의 에너지, 부모님의 진심, 부모님의 그 아이와 함께하는 대화, 이런 부분들이 그 공감의 바다를 함께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방식을 자신한테도 반복해줘요. 엄마가 물어본 질문. 지금 어떤 마음이었어? 그 마음이 어떤 색깔이야? 이런 질문들을 혼자 외로울 때, 혼자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한테 하게 돼요. 엄마랑 나눴던 그걸 그대로 성인이 돼도 자기하고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단단한 아이로, 마음에 축이 있는 아이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의 힘은 체험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이런 방법 1000개 배워도 체험하지 않으면 바다를 만들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큰 선물은 공감을, 체험을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자, 네. 우리 노현우님께서 공감을 통해 마음의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네. 그리고 우리 노현우님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발전적으로 해나가실 분입니다. 네. 사건에 집중하면 편도체 납치가 일어나고 또 드러나는 현상 사건보다 바라보고 공감하고 있는 그대로 그걸 나누는 것만으로 우리에게는 치유가 되고 마음의 힘, 또 셀프 오브 센스, 진짜 자기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자기 공감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이 답이에요. 사람이 답이고 사랑이 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공감해 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것이 모든 기적의 출발이고 모든 발전과 변화의 출발이다. 여러분,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불편한 마음이 올라올 때 부모 먼저 공감을 좀 해야 돼요. 누구한테? 내가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지금 어떤 마음이야? 어떤 색깔이야? 어떤 감정이야? 뭘 원하고 있어? 이거를 어떻게 채우고 싶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게 되면 어떤 걸 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내 마음이 드러날 때 이걸 다른 사람한테 또 나누자고 요청해서 내 마음이 지금은 이래라고 한 사람하고 나누고 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의 힘이 탁 생기고 그때 진짜 원하는 방식을 아이디어를 쭉 적어보고 선택하게 되는 거죠. 또 상대에게 용기를 좀 달라고 용기도 요청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먼저 이걸 해보는 거죠. 엄마 아빠가 서로 먼저 해보고 또 아빠가 좀 바쁘면 엄마가 또 주변에 있는 엄마랑 같이 해보자고 제안하고 해보고 그래서 체험이 체험을 낳는다. 공감 체험이 공감 체험을 낳는다. 공감 체험이 아이 인생의 정서의 바다를 만든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쓴다는 나의 시선이 타인을 향해 있다. 이럴 때는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향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센스 오브 셀프 네, 이 부분을 좀 느끼는 연습을 네,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존재 대 존재의 만남, 공감으로 정서를 만나는 거, 아이의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거 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과의 이 만남 네, 저 또한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연결감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학기 초에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뭐 그 아이유와 박보검이 전해주는, 저도 너무 그게 좀 너무 다정하고 따뜻한 드라마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편 봤는데 정말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봄이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아이를 양육하고 또 아이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가슴으로 같이 누리고 공감하고, 이 시간이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는 거를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또 이 아이와 함께 이 새학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모두 인생의 봄이다라는 감사한 마음, 폭삭 속았수다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엄마 역할, 아빠 역할, 부모 역할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폭삭 속았수다십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의 만남은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여러분 한 주 봄이 마구마구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증문직후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27일 날 연구소에 줌에서 여러분 또 만나서 기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7일 날 꼭 만나요. 여러분 저녁이에요. 저녁. 27일 저녁 8시. 네, 8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연구소에 신청해 주시면 줌 주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살아가세요. 작은 기쁨 수집하시면서요. 네, 고맙습니다.